한번 해보도록.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아프리카 인사이트 허성용 대표님께서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 바라본 아프리카 인식 현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출판 제안을 받게 되어서 연구의 차원의 어떤 출판 제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세 번째 역시 또 저희가 연수 과정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교육 방법에 관한 강의 참여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내를 드리고 참여 신청을 오늘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우선 오늘 이 귀한 수업 사례 나눔은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 황종호 선생님께서 애써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행을 가셨다가 막 비행기에서 막 내리고 계시는 중이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실까요? 황정호 선생님? 네, 일단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 비행기 수속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황정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승현 대표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화면. 네. 허승현 대표님 마이크가 아직 지금. 네.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단법인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허성용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많은 교사분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 사례 나눌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1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아프리카를 바로 알리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차별을 또 줄이고 또 아프리카의 청년을 키우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활동 중에 저희가 특별히 국내에서는 다양한 교육 사업이나 문화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좀 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많은 학교에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험이나 배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특별히 아프리카에 대한 좀 인식을 바꾸는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탄자니아라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NGO 봉사자로 갔다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많아서 진로를 바꾸어서 이런 지금 제가 일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에 코이카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를 많이 다녔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혹시 아프리카 국가를 직접 여행해 보시거나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형진 선생님 계시네요. 네. 이제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젊은 20대 뭐 이렇게 초반 중반 이런 친구들이 배낭여행을 이제 점점 많이 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줄었고 여러 가지로 아직 아프리카 대륙은 좀 심적으로 좀 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저희가 가가지고 수업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자, 이제 제일 먼저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뭐 어떠한 특별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적어봅시다. 말해봅시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도 나가고 중학교도 나가고 고등학교도 나갔는데요. 이렇게 그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꼭 한 단어 이상은 말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적었어요.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하나씩 다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굶고 있고 배고프고 빈곤하고 뭐 에볼라가 있고 가난하고 성매매 흑인들이 살고 살이 탔고 거지 부족 무기밀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열악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에 가서 이거 수업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는 이 이미지가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혹시 이런 이미지 말고 좀 새롭게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른 단어는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한 국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좀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내 보려고 노력을 하면 약간 중립적이거나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 같이 또는 인물의 이름 같이 중립적이거나 이제 그걸 넘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이제 카테고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1번, 2번이 가장 많은 정보가 나오는 카테고리인데요. 1번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곳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있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이런 로망 멋진 이 대자연에 대한 그림 그런 이미지들도 좀 있지만 그런 이미지들보다는 좀 열악하고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고 원시적이고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 태초의 그런 원시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다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와서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나 좀 중립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나마 이제 마블이라는 그 영화사에서 그 블랙팬서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막 현대적이고 발전한 그런 아프리카 이미지를 좀 전달했잖아요. 그런 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이미지들을 이제 봤고 어떤 친구는 이제 마인드맵을 막 그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이런 좀 어렵고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에도 이렇게 막 앙상하게 마른 아이라든지 물을 기르러 가는 아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도 보시면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이런 이미지들 또 이렇게 막 에이즈에 걸린다든지 영양실조 또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는 또 이 친구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그렇게까지 고정관념이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봤을 때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도 존재하고 그것이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도 직접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교과 과정 안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나 문화, 사회,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적고 또 교과 외의 활동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학생들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정보들이 학생들에게 좀 치우쳐진 인식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정보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일반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프리카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난하고 못산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발전돼서는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가치 판단이 좀 긍휼하고 안타깝다,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그들도 아프지 않고 교육도 잘 받고 뭐 그러한 이제 이미지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하급한 사람들, 이러한 가치 판단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또 차별적인 발언이나 차별적인 표현들이나 의식으로 연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어쨌든 뭔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알고 싶고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라기보다는 좀 위험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 같은 나라라든지 이런 데는 막 에펠탑이 있고 막 궁전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크면 프랑스에 꼭 가봐야지, 막 영국에 꼭 가봐야지,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뭔가 막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직접 가보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일반화시킨 답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그냥 그걸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과 기아, 동물과 사파리, 이런 이미지들로 많이 대변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그래도 언론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이미지는 마지막 남은 시장이고 발전하는 대륙, 젊은 대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막 서로 앞다투어 아프리카에 진출하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일종의 편견, 또 편견이 이어져서 이제 일종의 이제 차별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원인들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미디어나 NGO에서 이제 이미지 1번은 지금도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 틀었을 때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앙상하게 마른 아기의 모습들, 흑인 아동, 그리고 아프리카 아동에 대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거기서부터 제일 많이 왔던 이미지고, 또 굉장히 또 강력하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놀랄 만한,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발전한 시대인데 여전히 한 곳에, 한 대륙의 한 인종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이번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주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원인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겪어왔던 역사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깊이 있게 알려주는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는 다양한 책이나 유튜브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 있게 찾아보면 좀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한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현재의 아프리카의 모습만 바라보게 될 때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접근으로 흑인들이 그냥 노력을 안 해서 게을러서 뭐 이러한 관점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이제 왼쪽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넓은 아프리카 대륙이 수많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지금의 이제 국경들이 그렇게 이제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 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은 민족이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식민 지배를 또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탈당하고 독립을 시키고 난 후에도 얼마나 종속적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이제 잡혀갔던 지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식민 지배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거의 500년에 가깝게 그 남미와 북미와 유럽으로 이렇게 상강무역을 하면서 이제 노예들이 잡혀 나가면서 그 잡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우들 그리고 잡혀 배를 타고 가면서도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바다에 버려지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역사에 전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왼쪽 아래에 있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흑인 노예를 잡아와서 그걸 판매하고 또 막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때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흑인은 미개하고 인간하고 같지 않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훨씬 미개한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종차별을 했었었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라 바트만이라고 하는 지금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잡혀온 이 여성은 프랑스나 영국에서 광장에서 이렇게 전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죽고 나서는 신체 일부를 해부해서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을 할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인종차별을 실시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기구들이 생기고 해외 원조가 시작되면서 정말 이제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는 이런 극심한 빈곤, 기아들이 분명히 훨씬 많이 존재했지만 이러한 지금 광고들이 30년, 4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유럽이나 많은 국가에서는 이것이 인종차별적이다, 인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걸 포버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빈곤의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걸 알려줄 때는 그 단어가 너무 좀 자극적이어서 빈곤 극대화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빈곤 극대화 광고도 한 5가지 정도의 명확한 부작용과 이런 식의 광고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인권단체들이나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광고들이 계속 성행을 하고 있고 내부의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미 높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모금 효과성, 돈이 벌어진다라는 그 목적성 때문에 아직도 TV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잘 모를까? 직접 가본 사람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봤더라고 하더라도 하나, 2개 정도의 국가, 그리고 되게 짧게 한 2주나 3주, 한 달 정도 갔다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독 내가 이제 영국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이제 여행을 하시면 뭐 나 유럽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아시아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나 영국 갔다 왔어 뭐 필리핀 갔다 왔어.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아프리카 대륙은 한 국가를 가더라도 나 케냐 갔다 왔어가 아니고 나 아프리카 갔다 왔어라고 얘기가 돼요. 그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주는 마력이 있고 꼭 아프리카라고 붙여야 강조가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또 많은 언론에서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 교육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자체를 하나의 그냥 기타 등등으로 처리하는 거죠.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를 병행으로 쓰는 경우도 기자님들도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경험이 굉장히 부재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편견. 거기 가면 왠지 막 뭔가 막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지금도 막 코로나 시대인데 막 가면은 막 감염될 것 같고 막 그런 굉장한 그 편견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규 비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학습이나 교육 기회가 너무 부족하죠. 사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없을 때 저희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백지화 같은 상태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어 주어지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자료들과 NGO에서 보여주는 광고예요. 근데 또 언론은 아프리카를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과거에도 특파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 이후로 많은 특파원들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가 아직 멀고 대한민국이 해외 전체로 이제 교역량,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FDI나 해외 전체 무역량을 따져봤을 때 두 가지 모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한국의 전체 무역량의 2%를 넘지 못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의 2%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터레스트가 없는 거죠. 굳이 내가 여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한국에도 아프리카인 인구 전부 다 해봤자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아프리카 뉴스를 한국에 보도할 필요가 없죠. 강대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뉴스는 라우터라든지 BBC라든지 CNN 같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프랑스 24라든지 이런 이제 유수한 해외 언론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뉴스 중에 일단 물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좀 샤킹하고 충격받을 만한 뉴스들이 걸러져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뉴스 중에서도 정말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충격적인 소식, 이 정도 돼야지 번역이 돼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뭐 난민들이 막 바다를 건너가다가 몇십 명이 빠져 죽었다든지, 독재자가 뭐 있었는데 막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뒤집혔다든지, 굉장히 쇼킹한 뉴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기업이 진출했다. NGO가 뭐 또는 연예인이 가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했다. 아니면 모든 대부분의 뉴스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여튼 뭔가 사람이 죽는 정도의 뉴스가 돼야지 오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정보들만 계속 주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나중에 이어지게 되냐면 아프리카를 일반화하게 됩니다. 스테레오타이프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부정적인 통념하고 딱 붙어 있어요. 부정적 일반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하나로 치부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지도를 보시면 막 남쪽은 다 에이즈에 걸려 있고 막 위쪽은 사막밖에 없고 서쪽은 에볼라 걸려 있고 소말리아는 막 해적이 나타나고 막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비단 국내뿐만은 아니지만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났는데요. 예전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는 팬데믹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서부 아프리카 4개 국가에서 일어난, 물론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도 초반에 에볼라 아니라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발했다 그러고 나서 아시아인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 한국인들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유럽에서 막 아시아인들 너네 나라로 돌아가 막 이런 처우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태원에 있는 한 그 바에서는 우리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아프리카인을 출입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붙였다가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제 특정한 인종이 아니라 한 대륙을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있으시다면 남북이 8,500km고 동서가 8,400km고 지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방대한 땅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뭐 동유럽 국가들을 다 넣어도, 인도까지 넣어도 그 면적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대륙인데, 게다가 오히려 이 내륙 간의 그 교류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아서 허브 공항이 되는 이제 에티오피아나 세네갈, 나이지리아 이런 데에서 남아공 이런 데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인프라가 크게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이 안에 이제 내륙 교통망들이 약하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려면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뭐 저쪽 이제 예를 들어 태국이나 저기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질병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대륙에서 우리는 아시아인들 다 받지 않는다, 이런 처우랑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훨씬 더 강력하게 계속 반복돼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회사에서 광고를 이제 만들 때도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아프리카를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광고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 직항을 케냐 나이로비로 열었을 때, 그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발전하고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동아프리카의 뉴욕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도 나름대로 이제 그 아프리카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 힘으로 가득 찬 토착민을 즐기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케냐 언론을 포함해서 수많은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에서도 이걸 비판하고 결국에 사과를 올리게 됐었는데, 이제 이 단어 자체로도 프리머티브하다라는 것들이 케냐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단어지만, 과거에 이제 이 인종차별을 할 때 이 프리머티브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 대형 항공사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새로운 그 항공로를 런칭하면서 광고를 만들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거를 잡아내는 그 문화적 감수성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을 결국 광고를 바꾸고 사과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러한 표현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뭐 차별할 의도, 나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KT&G에서 디스 아프리카라는 담배를 처음 출시했을 때도 아프리카 전통 제조 방식이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아프리카 어떤 국가나 지역에서 한다고 근거도 없는, 그러나 침팬지 원숭이들이 나와서 잎을 따고 있고 침팬지 앵커가 나와서 말하는 이것들도 정확하게 과거에 그 아프리카인들은 마치 원숭이처럼 미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너무나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또 단체들과 언론사들이 질타를 했고 결국에는 사과를 하고 광고를 바꾸게 됐던,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광고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개그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쇼프로라든지 한국인들은 아마 잘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에 와 있는 많은 아프리칸 분들, 또 아프리칸 분들이라고 해서 다 흑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로 이제 피부색이 좀 우리보다 검은, 또는 좀 진한 고동색, 좀 짙은 갈색, 이러한 좀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 커뮤니티랑 활발하게 교류가 많고 협력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친절하게 해주는 한국인들도 많지만 때로는 굉장히 모멸적인 발언이라든지 뭔가 이제 약간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제 말씀을 챙겨준다고 하신 말씀인데 너무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도 이제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왔다고 했을 때 너무 이 사람을 그렇게 불쌍한 나라에서 온 사람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러한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나마 이제 유학생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와 있는 분들은 그 나라 공무원이거나 그 나라에서 공부를 잘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 있지만, 특히 이제 노동자분들, 의정부나 안산, 파주 등등등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칸 분들은 굉장히 그 인간 이하의 처우도 많이 받고, 특히 신분이 불안정한 분들은 진짜 심각한 차별 사회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씩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마저도 정말로 이 흑인 차별받았던 아프리칸 예술가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돼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인 맥락을 갖고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포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왔었던 노동자들이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무리하게 그 공연을 해야 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노동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로도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큰 문제겠지만, 이때 이것이 이슈가 됐던 것은 당시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었던 홍문종 국회의원이 당시에 그 박물관의 이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야당에서 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관련된 인권 운동이나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한계점이나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프리카 이슈는 저 끝에 있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국회의원들에게 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그냥 속된 이야기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슈에 같이 아프리카가 끼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아프리카를 그 자체로 주인공으로 만든다거나 포커스를 줘서 뭔가를 했을 때 많은 대중들한테 관심을 받거나 그것이 메인 컨텐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1+1처럼 엑스트라로 끼워지는 그런 느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경제적 교류나 모든 이런 정치적 교류나, 또 한국은 남북 관계 때문에 4강, 5강 외교로 항상 바쁘고 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과거의 아프리카는 경제적으로도 훨씬 약하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파워가 약했지만, 지금 2022년의 아프리카는 저희가 TV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와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교육하고 투자하고 진출하고 인력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부 안에서도 그렇고 외교부를 넘어서서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선에서도 국제개발협력 ODA 해외 원조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포션 비중을 좀 더 늘려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이나 차별화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네, 생기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우리 조나단이라는 친구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학생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 인기가 많아서 이 친구를 통해서 또 그냥 자연스럽게 세계시민 교육이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 이렇게 시커머냐 여기 느끼시지? 그죠? 깜댕이 이런 거. 약간 이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눌렸냐면 뭐 아프리카노 까메 이렇게 눌려. 제가 원래- 진짜 유치원 기피증이 있어요. 약간 유치원 시절 못 가. 그러니까 크게 가는 애들은 예, 나 꼭지 자연인데 꼭 하면서 물어봐요. 오 머리 자연이야? 만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수세미다. 수세미. 신기해. 수세미 진짜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오랜만에 동지 만난 것 예. 같다 진짜. 이걸로 설거지를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퐁퐁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걸로 막 백인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이제 오면 혹시 어디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흑인이나 아니면 되게 동남 아시아 쪽 사람 보면 이제 혹시 일하세요? 어디서 일하시죠? 어디 공부하세요? 진짜 저 지금 받아봤어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보면은 얘는 못 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나름대로 나는 잘 살고 예를 차도 들어서 있고 집도 있고 다 한국은 있는데 이제 막 근데 갑자기 이제 유니세프 광고가 나오대요. 저희 아이들을 진짜. 살려주세요. 아까 하면서 뭐 나처럼. 이렇게 침 흘려서 하고 갑자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나다나 너는 혹시 어떻게 한국 왔어요? 하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지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아프리카에 비행기가 있어? 막 이러는 거야. 놀라는 거야,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헤엄쳐서 왔다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프리카 나라로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원래 보통 만약에 일본에 가서 노는 거 뭐 찍어야 돼요. 뭐 하면 일본 문화 고속도 타고 뭐 문화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공항 내린 것도 찍지 않고 바로 갑자기 그냥 원주민 갑자기 길이 나와. 갑자기 그럼 사람들 보면 막 맨날 우리가 막 우거 막 나무 잘 타냐 막 막 이러고 나와봐 갑자기 이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막 만약에 뭐 춤추고 있어요. A 지역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아프리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다 아프리카 춤 그런지 알잖아요. 흑역사를 많이 나왔어요. 흑역사. 하고 흑역사? 나한테 이거 차별인가? 하고 검다.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인종에 대한 저희 약간 생생하니까 그럼 많이 나도 바로 쳐다보게 돼. 택시 타려고 콜택시 불렀어. 연락 왔어. 뭐 카카오 택시입니다. 뭐 기사님이다. 여기 바꿨어.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째 보이네요. 문 열고 타 타는데 노노노노노노. 손님 있어. 노노노노. 손님 있어. 손님 있어. 저러니까요. 노노노노. 진짜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심장이 빵 멎어요. 그 니그로라는 소리. 일단 사람들이 흑인을 볼 때 흑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이 흑형은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조금 억양이라던가 이렇게 말하기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걸 모르고 좀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많아요. 같아요. 되게 많아요. 만약에 아버지 뻘 지나가시는 분 흑인분이 지나가는데 야 흑형이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여동생이 6살이거든요. 흑인 좀 안 이쁘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까매서 그렇대요. 왜냐고 그러니까 애가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하얘 보이려고 약간 그 파우더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크니까요 흑인 너무 좋은 거예요. 봐봐요. 좋은 몸매, 좋은 피부에, 좋은 큰 눈, 잘생긴 외모, 큰 엉덩이. 또 이제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영어는 그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진짜 좋아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진짜 작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선입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조금 그런 인식이 끝까지 할 거예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일단 뭐 퀴즈도 많이 내고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보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아프리카를 하나로 치부하는 거, 그 다음에 잘 몰라서 또는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차별인지 뭐 흑형 이런 것도 이게 나쁜 말인가 뭐 이런 걸 잘 모른다든지 그 의식적 수준, 무의식적 수준에서 차별을 한다든지 또 이제 3번이 결국에는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아프리카가 어려운 게 당연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 뭐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까? 그 뭐 빈곤 포르노 같은 광고도 그러면 돕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 새로운 인종이나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수평적으로, 열린 시각으로 만나서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 중에 어려운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돕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이 일어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앞뒤를 다 자르고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관계가 딱 맺어지는 순간 딱 그 아프리카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곳, 개발해야 되는 곳, 계몽해야 되는 곳, 딱 그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더 나아갔을 때는 일종의 비하나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3번의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 늘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아프리카는 식민 지배나 이런 때부터 계속 타자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고 원시적으로. 제가 지금 혹시 살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족이란 단어를 계속 안 쓰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대에서 아프리카학을 가르치는 인류학 교수님이신 장용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수업에서는 부족이라는 개념도 서구에서 막 예전에 추장, 막 부족 이렇게 하면 딱 자연스럽게 굉장히 원시적인 그러니까 저개발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주의를 만들면서 그 아프리카 민족들을 계속 나누고 그렇게 프리머티브하게 했던 그 트라이벌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아프리카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같이 협력하고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배울 점도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친구나 이웃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딱 수혜와 연민의 대상, 우리보다는 하등하고 못하고 부족한 대상으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세계 시민 교육을 저희가 보통 특강으로 많이 나가고 50분, 45분 수업을 이제 한 교시, 두 교시 정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하게 동아리나 뭐 그렇게 해서 8차시, 16차시 이렇게 길게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자유학기제나 방과후 교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나가고 한국에 오래 산 한국말 잘하시는 아프리카 국적 선생님을 한번 모셔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모로코나 가나나 뭐 우간다, 케냐 뭐 그 나라 남아공에 대해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주로 백인 선생님이 많이 가시죠. 그래서 본인의 나라에 대해 소개를 하게끔 하고 앞부분에서 이제 저는 오버롤한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인권 차별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퀴즈로 정말 베이직 팩트에 해당되는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54개 또는 55개가 있습니다. 기후는 어떨까요?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인종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선생님 혹시 언어는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퀴즈를 내면 절대 못 맞추시더라고요. 이제 인류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 2,1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엔 그냥 어떠한 기본적인 사실만 알려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많고요. 엄청 크고 기후도 정말 다양하고 그 전에 처음에 저희가 적었잖아요. 빈곤, 기아, 가난 그렇게만 아프리카를 인식하고 있다가 "헉, 아프리카가 이렇게 넓고 다양한 대륙이었어? 이렇게 이제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어떤 인종주의라든지 특정한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 차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밑빠진 독의 물고기처럼 이러한 NGO에서는 이제 헬스 포버티 액션이라는 미국 NGO인데요. 전 세계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자료인데요. 전 세계가 아프리카 대륙에 30빌리언 달러 정도 원조를 할 때 다른 방식으로 192달러, 2빌리언 달러 정도를 뺏어오고 있대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는 저렇게 원조를 많이 하는데도 발전을 못하지?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또 물론 내부적으로 독재라든지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지 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오면서 지금 발전하지 못하는 빈곤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알려주고 또 그 중에서도 55개 중에 한 탑 10 정도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나라들의 혁신적인 막 드론 산업이라든지 막 가나에 막 AI 센터가 생겼다라든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막 형성되고 있다든지 막 그런 이제 혁신적인 얘기들도 해주면 균형 잡힌 이제 시각을 가지게 되죠. 또 이제 그 모금 광고에 대해서도 이런 노르웨이에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러한 이제 심화 과정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미디어나 NGO에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에브리데이 아프리카라는 채널에 들어가 보면 TV에서 보는 막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막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축제도 하고 학교도 가고 보드도 타고 결혼식도 하고 정말 우리랑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제 학생들의 시각이 많이 변하고 또 요즘에는 대부분의 나라를 가면은 다 스마트폰 쓰거든요. 다음에 다 3G, 4G까지 다 터지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에서도 오지의 오지를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이제 오히려 이제 랜드라인을 건너뛰고 3G, 4G가 터지면서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막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 이런 걸 엄청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의 젊은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팬시하고 발전하고 화려하고 그런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들을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찾아보면서 모두 다 굶어 죽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전혀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조금 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동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객체나 수혜자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꿈이 있고 도전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자 주체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배운 걸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딱 1시간의 수업만으로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원래는 난 아프리카 무조건 다 그냥 불쌍하고 가난한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더 배워보고 관심을 가져볼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방송국에 이제 너무 불쌍한 것만 보여주지 말고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아이 오프닝 하게끔 해주는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한 특정한 인종이나 대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고를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저희가 좀 이제 점점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부나 교육청과도 협력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직접 가보는 기회들은 늘어나겠지만 아직 한정적이라고 할 때 이런 이제 민간에서 하는 또 학교에서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움과 그 간접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3번, 4번의 그런 좀 더 동등하게 바라보고 교류 협력하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잘 몰라서 편견을 가지고 나중에 차별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악순환의 그 고리에서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것들이 저희 목표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7, 8년 이상 세계시민교육을 해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직접 수업을 못 나가서 너무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이제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무료로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한 출판사랑 협력을 해서 이 아프리카,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나의 첫 다문화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 하나를 한 250페이지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이 책들을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이 출판이 됐고 내년에 올해 6권이 더 출판이 될 거예요. 남하고 뭐 알제리, 뭐 이런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 기회가 되시면 다른 책보다도 이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은 꼭 한번 이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보시기를 좀 아니면 빌려보시기를 권유드리는 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PPT랑 그 학습 자료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기 책 안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거기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또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하는 수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 다양성이나 국제 이해 교육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더 나아갔을 때 빈곤이나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문제로 이어지면서 심화 교육으로 갔을 때 이제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로 이제 좀 이어지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에 대한 동기를 크게 못 느끼는 것을 봐서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고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PPT하고 활동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계획안이랑 PPT랑 활동지를 그대로 바로 받아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좀 이제 켜서 보여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순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 이제 쭉 퀴즈나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배워본 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작성해보는 시간들. 그래서 좀 가벼운 주제도 있고 좀 무거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리카 자체만 갖고 단독 세계 시민 교육을 한다. 약간 말씀드린 이렇게 특강 형태로 제가 나가서 이제 제 현장 아프리카 경험을 곁들여 갖고
현지 아프리카 선생님이 와서 막 하면은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현지 선생님들은 훨씬 더 소프트하게 이제 자기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현지 의상을 입고 와서 보여주니까 훨씬 직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채팅에 남겨주신 것처럼 다른 기본적인 이제 인권이나 기본적인 뭐 MDG, SDG 부분부터 해서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하면서 이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한 거는 분명히 어떤 지역보다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주제 자체는 인권이나 환경이나 이런 뭐 아니면 양성평등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주제와 이렇게 병렬로 놓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몰이해가 심한 지역이 아프리카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시민 교육을 얘기할 때 모든 그 다뤄지는 이슈가 가장 많이 보건 이슈도 그렇고 이제 적용되고 일어나고 있는 또 대륙이 아프리카이기도 하고요. 뭐 소년병 이슈라든지 공정무역에 대한 거라든지 아동 노동에 대한 거라든지.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소재는 너무 안타까운 그 사례로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조금 다른 관점의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이제 만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길었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준비했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것이나 뭐 뭔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그 질문 궁금하신 점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대표님의 그 강의 들으시고 난 소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몰라서 처음을 놓쳐서 그러는데요. 허영은입니다. 허성용 그 대표님은 그러면 세계 시민교육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직접 이제 많은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던 세계시민교육 강사이고 또 이제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했던 귀국 단원들을 대상으로 코이카 ODA 교육원이나 그 코바라고 해서 한국 해외봉사단 협의회 등에서 세계시민 교사 양성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또 그 강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계속 문의가 많이 오셔서 요청이 오는 대로 이제 직접 나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로 혼자 나가기보다는 한국에 계시는 그 아프리카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가서 1교시는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 수업을 하고 2교시 때는 그 선생님이 직접 자기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제 한국말 잘하시면 한국어로 하시고 아니면 제가 통역을 옆에서 같이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고 이주원 선생님께서 사회교사로서 제가 꼭 챙겨 들어야 할 강의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역삼초의 서희 선생님께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수업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이랑 지리 수업을 할 때 국경선이 일직선으로 나누어진 것 보고 한참을 이야기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어른으로서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았나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 책도 이번 연도에 학급책 구입하실 때 구입하시겠다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미경 선생님께서는 아프리카에 새롭게 관심이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연경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가 저부터 부끄럽네요. 글로벌화도 한 방향으로 성장이 아니라 무지개, 표현 너무 좋으시네요. 무지개 글로벌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프리카 대륙을 진짜 거기가 뭐 우리로 말한다면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있고 바둑판처럼 된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1884년과 5년에
그 베를린에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 이제 되게 경쟁적으로 이제 식민 지배가 늘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아직 이렇게 그 어떤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중간지대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쟁을 조정하고 이 나라는 그럼 영국에서 지배하고 이 나라는 프랑스, 이미 이제 서쪽은 프랑스가 많이 지배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합의된 내용이 아직 지배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떤 나라든 먼저 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시작하면 그 나라의 실효 지배권을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국경선이 이렇게 자대고 줄긋듯이 임의로 많이 나눠지게 돼서 그게 이제 나중에도 많은 혼란을 이제 가져오게 됐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노예 무역을 하면서 이제 서구인들이 이제 직접 모든 노예들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해안가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들하고 좀 자기들한테 말을 잘 듣는 그런 민족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또는 협박해서 다 내륙에 있는 더 인구가 많은 민족을 막 잡아오게끔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민족 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빠를 잡아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원수지간의 민족이 갑자기 국경선이 이제 하나로 그어지면서 한 나라가 돼버리는 또는 이제 같은 민족이 넓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 내전이 이제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싸우기 좋아해서 내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해집고 분쟁을 만들었던. 그래서 르완다 같은 경우도 이제 제너사이드가 있었던 게 후투랑 투치라는 그 두 민족인데 이제 소수 민족에게 벨기에에서 엄청나게 권한을 줘서 다수 민족을 계속 이제 그 압박하고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이제 그 분노가 차오르면서 이제 엄청난 집단 학살이 일어나게 됐던. 더 깊이 보면 되게 깊은 역사적 맥락이 있지만 외부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었고 독재적인 부분도 이제 처음부터 독재가 아니라 이제 원래는 막 그 개국 공신, 그러니까 그 막 식민 지배를 몰아내고 그 나라의 그 독립을 이루었던 막 장군이었고 막 국민의 영웅이었는데 이제 집권을 하고 막 헌법을 바꿔서 3선, 4선 막 해서 막 20년, 25년 동안 이제 하면서 이제 나라는 다 경제가 뭐 그런 이제 걸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 현대에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이 다 그렇게 뿌리에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또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시민사회 활동하기 전에는 전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냥 정말 저도 그냥 TV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그냥 덥고 가난하고 불쌍한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10몇 년 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제가 많은 대중분들, 시민분들, 학생분들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은 시간은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바라보는 인식은 너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로 필요한 게 그런 어떤 지리나 역사, 어떤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런 교육 말고 한 가지 이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열었는데요. 매년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왕십리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청계광장에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대사관들이랑 그 커뮤니티를 모아서 또 저희처럼 이제 NGO나 그런 문화예술 단체들, 아프리카 박물관들, 미술관들을 모아서 막 음식도 소개하고 춤도 추고 막 그 세계 시민 교육에서 막 만들어 보기, 옷 입어 보기, 머리 따기 막 그런 거 다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시민들이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세계 시민 교육은 이렇게 관심 있는 교사분들이 초청해 주실 때나 저희가 기회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왜 내가 아프리카를 배워야 되죠? 또는 뭐 ODA 이런 거에서도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무슨 아프리카를 도와줍니까? 이런 얘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를 배운다는 것은 여전히 좀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제 문화로 이제 전시를 하고 축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담 없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런 것도 아프리카 문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막 어떤 나라에 대해서 찾아보고 막 그렇게 이제 그 관심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 문화적인 힘이 굉장히 크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소프트하게 열어주는 작업이 오히려 딱딱하게 막 교육 형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 감사합니다. 문경찬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음악 교과 중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다루는 차시가 있어서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케냐 사람에게 잠보 부아나 곡 불러주면 좋아할까요? 라고 저는 네, 아이들이나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요 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네. 엄청 좋아하고 또 실제로 케냐나 탄자니아 분들이 가면 이 노래를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게 탄자니아가 이제 본토고 그 주변에 다 해서 한 1억 명 정도 쓰는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고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이걸 공식 언어로 채택을 할 만큼 유럽에서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금 그 노래 가사 잠보 부하나 이게 다 그 스와힐리어 말로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모국어로 말 그대로 외국에서 아리랑을 한글로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동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이 스와힐리어 하면 엄청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이제 아까 저희 홈페이지 혹시 모르시니까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한 번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아프리카 인사이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소식란에 가셔서 네. 포트폴리오 여기로 가시면 여기 있어요. 우분투 아프리카 세계시민교육. 그러면 예. 여기 요 책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고 PDF로 그럼 요 PDF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주 쉽게 자세하게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은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황종호 선생님 오늘 이 수업설의 나눔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대표님께서 강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황종호 선생님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초청을 하고서 제대로 참석을 못하고 듣기만 해서 그런데요. 이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AI 융합 연구에 특강해 주신 허성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또 오늘 두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연속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좀 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지막에 소감이나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께 남기시고 네네네. 싶은 말씀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네네네. 가운데 너무 귀한 수업사를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네네. 대표님 수업 강의 들으면서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할 때는 사려 깊음이 되게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동안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매우 사려 깊음이 없었구나,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대표님이 이렇게 설계해 주시는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되면 매우 사려 깊고 배려심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소감이나 선생님께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계속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게 이제 학생분들이 작은 수업을 통해서도 관점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열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 친구들이 자라났을 때 아프리카 국적에서 오신 분을 만나거나 그것과 관련된 뉴스를 봤을 때 좀 다르게 반응하겠다. 조금 더 존중과 배려가 있는 태도로 그걸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지금 AI 융합 연구에서 하시는 이런 관심,
교사분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시고 그런 이제 한 분 한 분의 교사분들께서 이제 초청해 주셔서 또 제가 가서 기회가 열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사분들께서 그런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시간 쏟으시는 교사분들 너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기관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서 세계 시민 의식, 뭐 국제 이해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은 시대가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제가 다른 외국 친구들도 만나보면 한국 친구들이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한정적인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 되는 대로 이런 걸 꼭 저희 기관 아니더라도 아시아 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ODA 교육원 이런 걸 통해서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아까 메일도 남겨드렸는데 뭐 언제든 저희는 돈 같은 거 안 따지고 목적 사업으로 저희가 찾아가니까요. 편하게 불러주시고 활용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메일 주소는 여기 채팅창에 혹시 올려주셨을까요? 네네, 여기 올려드려 그냥 아프리카 인사이트 검색하시면 네. 홈페이지도 나오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네, 편하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서 좋은 강의 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좀 많이 흘러서 이어서 바로 제가 그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이제 연구회에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출판에 대한 제안을 받은 내용인데요. 시작은 그 리더북스 대표님께서 우리 연구회 유튜브 채널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사례 나눈 강의해 주신 거를 보시고 그 내용들을 쉽게 보면 조금 아까 이제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을 이렇게 시리즈로, 그러니까 Y책 아시죠? 그런 것처럼 미래교육 총서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아래 수업 사례 나누면서의 강의 내용들을 얇으면서도 쉽게 읽힐 수 있는 연속적인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우리 연구회 부회장님이신 신승인 교장 선생님께 상의를 드렸고 먼저 구체화해서 구체화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출판 TF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그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좀 큰 거는 게 말씀을 드리는데 빠뜨리는 게 있으면 또 오늘 참석해 주신 TFT 선생님들께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우선 크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책으로는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이 보다 많이 그리고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원고를 공모를 통해서 에세이집 형태로 출판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어서 우리 TF팀 선생님들이 이제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출판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 몇 분이 모이셔도 되고 또는 이제 역량이 되시는 선생님께서 혼자서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시리즈별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자라는 투 트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세이집 같은 경우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좋은 건 이제 현장에서 미래 교육이 중요한 건 알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 또는 이제 비대면 수업,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저런 점이 이제 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게 좋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도 선생님들께서 연구회 활동을 하시면서 좋았던 점, 성장한 점 또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이렇게 이제 듣다가 좋았던 점, 뭐 평가라든가 피드백 그런 내용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그간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어떤 고민 또는 에피소드
또는 함께 나누면 좋을 이야기,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아니면 또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 등등 이런 게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원고를 받고 그 한 권 분량의, 그러니까 책이 나올 정도의 원고가 되면 이제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출판사에서는 10%의 인쇄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n분의 1 형태로, 이제 책 집필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n분의 1 형태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또 고맙게도 출판사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책을 쓸 때 저희가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에세이를 쓸 수 있는지,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던가 책 집필 방법, 그간의 노하우 이런 것 등을 또 다시 이렇게 출판 설명의 형식을 빌어서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들으시고 또 이제 뭐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목요일에 다시 이제 이 줌 회의를 통해서 참여를 해 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도움도 받으시고 또 딱히 지금 바로 이렇게 출판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이제 해주시면 들었다가 준비해 보시고 또 이제 완성이 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TF팀에서 팀별 출판 제안을 이렇게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니 선생님들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팀으로 이렇게 합류하셔도 되고 또는 지금 TF팀에서 제안하지 않은 주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책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정훈 선생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완성된 양식은 아닌데요. 이제 목요일 날 최종 점검해가지고 이제 양식을 나눠드릴 신청 양식을 이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주제별 출판 참여 지원자 모집 공고고요. 출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지금 모집하려고 만든 양식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주제 예시를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8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회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가 더 있으시면 나중에 신청서에다가 더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예시이므로 변경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다 가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을 이제 공평하게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누구 한 분도 이제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는데요. 방법은 이메일로 제출하기로 했고요. 양식은 다음 출판 설명회 때 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메일 저희 그 사이트 이메일이죠. 그래서 AI4Allus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기한은 이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로 아니면 2주일 정도로 결정되는 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뒤에 신청서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파일 형식도 이제 본인의 이름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속이랑 그다음 교과, 그다음 이름,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정도 저희가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담 갖지 마시라고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사유랑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어떻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수업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프로젝트 위에 주제하고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이미 수업을 하셨으면 수업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들은 많이 사례 발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개
기회에 추려진 주제 중에서 이제 한 2개 정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희망순위를 표시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안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면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요것도 하고 요거 밑에도 기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입은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팀 별건 아니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출판 기획서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양식이긴 하지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발표한다. 그래서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이제 머신러닝 말고도 딥러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활용해서 프로젝트 수업,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제일 힘든 과제가 이건 것 같아요. 그 한 학기 동안 내가 자유학기를 진행을 한다면 A부터 Z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쓰는 것이 가장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과서라고 거창하게 붙였지만 저희 고민과 그나마 조금 찾아냈던 팁, 해답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저는 과학과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금 팀을 하실 분들은 이제 뭐 정보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급의 중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급의 초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 사례들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내봐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업 사례를 보고 차별성들 다양한 학교급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는 어떻게 특징을 살리면 이 수업이 더 살겠다. 인공지능,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연구해서 더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내용 구성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썼는데 바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머신러닝의 개념 들어가고 프로젝트 수업이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인공지능 프로젝트라면 좀 다른 점이 있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잡기. 그 다음 수업 디자인. 그 다음에 아이들과 어떤 문제를 탐구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탐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학기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조금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프리카 인사이트 그거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PPT, 수업 자료, 그 다음에 QR코드. 아주, 네.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가지씩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로 원래 조영기 선생님께서 제안서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다른 회의 때문에 채팅창에 제안서를 올려주고 가셨어요.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제로 또 제안을 하실 김미경 선생님께서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안...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팀의 김미경인데요. 저희 팀은 제가 전체적인 거 조금 안내해드리고 이지은 선생님이랑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팀이고요. 주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기르기예요. 제목은 이제 협의로 정하기로 하고 지필 방향이라던가 내용 구성, 연구 방법 이렇게 크게 틀을 만들어서 제가 이재현 선생님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재현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화면 공유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미경 선생님과 함께 AI 융합교육 연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출판 활동 계획안을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 참가자는 현재 김미경 선생님과 저인데요. 그 외에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참가서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기간 안에 선생님들과 함께 집필 주제는 크게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역량 기르기로 주제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집필 방향으로는 우선 인원수에 따라서 집필 페이지 수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크게 보았을 때 내용 구성으로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요. 종류나 영역 등도 함께 적어볼 내용입니다. 또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구성으로는 현재 상황이나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역량이 왜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적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역량의 종류를 선생님들과 함께 크게 대략적 한 10가지 정도 정해서 함께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책을 통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미경 선생님과 제가 상의 끝에 가와 나, 처음에는 과목별로 어떻게 키울 수 있나,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학년과 보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준별이나 난이도별로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방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저희 책 내용 구성은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김미경 선생님께서 논문을 많이 참고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유튜브나 현재 나온 종이책들 혹은 교육 포털 등의 연구를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디지털 리터러시 팀 활동 계획안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경찬 선생님께서도 이어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가제긴 한데 문제없어 NFT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이 현재 가치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지금 바로 나중이 아니고 지금 채팅창으로 그냥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보시면은 그냥 간단한 이겁니다. 광고가 있는데 광고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NFT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NFT가 사실 대부분 암호화폐나 투자 관련된 부분에만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거 학교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도 실제로 이렇게 NFT로 등록해 보는 그런 과정을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차례를 5개에서 6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이게 밈이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이 밈이 짤막짤막한 그 굉장히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요즘엔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거 좀 더 많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NFT라는 개념 자체가 요즘같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이 그냥 하염없이 그런 창작의 결과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면서 이 NFT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면은 학생들로서도 이제 실제로 일반적인 성인들과 똑같은 이런 작가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만들었고 독자 대상들은 주로 이제 NFT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
학생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학부모님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소한 이런 끄적인 것조차 작품으로 남기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 자체가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NFT라는 개념이 이런 위에 언급했었던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점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일단 두고 이것을 이제 코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혹시나 이제 코딩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작품을 만드는 것을 중점을 하되 이제 필요한 코딩 같은 내용은 이제 영상 강의로 남기면서 이제 좀 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 관심이 쌓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NFT라는 그런 개념을 학교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 계시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진 선생님 제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역시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주제는 SF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을 좀 분류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 할지 말씀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아서 예전에 논문으로 쓰려다가 말았던 걸 바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와 그거를 좀 분류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지, 장점과 단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조심하고 대비해야 될지를 다루려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초점을 맞출 내용들은 간단하게 인공지능의 변화 과정, 역사, 그리고 SF 영화 속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등장하는지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몇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그 분류에 따라서 관련된 영화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를 좀 토론하면서 이게 2015년도에 썼던 거라 가지고요. 최신 영화랑 최신의 좀 변화들을 좀 반영해서 인공지능을 좀 분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화도 좀 분류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좀 조사해보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분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유형별로 분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으로 분류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랑 영화 속에서도 나타난 모습들 분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영화도 좀 보고 좀 토론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고 뭐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 아니면 방과후 수업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서희 선생님께서 요건 책으로 나오면 서희 선생님이 사고 싶다고 바로 이렇게 또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겠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내용과 선생님들이 이제 TFT 선생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이제 이렇게 제안하셔서 팀으로 같이 가셔도 되고 오늘 나오지 않은 주제 중에서도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셔서 팀을 꾸려서 책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핫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관심 있거나 수업하신 선생님들끼리 모이셔서 또 이렇게 책으로 출판해 나가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요. 일단 먼저 출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네. 5개 영역의 네. 그 제안서를 파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각 팀별로 파일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출판이다 보니까 이 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관심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관심 있고 하시고 싶은 열정이 있으시면 공부하면서 또 같이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 팀별로 좀 지금은 지식이 많지 않아도 8월까지 기간을 두고 이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면서 약간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팀별로 진행 그 속도라던가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 보시고 또 같이 소통하시면서 조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 똑같은 8시에 대표님 모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책을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주실 것이니까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거나 팁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꼭 오셔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또 진행 과정도 같이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주제 같은 걸 이렇게 제안하시긴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목요일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 목요일 날 다시 출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 모이시니까, 그때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TF팀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준비해서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책을 좀 현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연구에도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고 집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오늘 또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공지해 드릴 게 많아서 마지막 또 하나 공지해 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이제 연수 기획을 제안을 받았는데 요거의 시작은 제가 작년에 이화여대학교 AI 융합교육대학원 선생님들 저 포함해서 16분을 모시고 그 AI 활용 교과 마스터라고 하는 온라인 콘텐츠 직무 연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국교원연수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연수를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연수 담당자 선생님께서 보시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쪽 학교에 올해 4월 정도에서 4, 5, 6월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15차시로 연수를 이렇게 연수 과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집합 연수를 좀 만들었는데 그 연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주셔서 먼저 제가 이제 같이 한 게 대학원 선생님들이시라서 대학원 선생님들 그때 참여해 주셨던 15분 선생님들께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 참여 희망을 여쭤보니까 6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15차시의 나머지 차시는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께서도 훌륭하시고 역량도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수업서에 나름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참여해서 한 차씩 맡으셔서 그 이제 연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공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법은 오늘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채팅창으로 바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카톡이나 문자, 전화 어떤 거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15명이 구성이 되면 팀이 구성이 되면 줌에서 한 번 정도만 회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모이셔서 주제가 겹치면 안 되니까 주제 조율하고 그리고 날짜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이니까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15차시로 좀 현장에 필요한 인공지능 활용 그 연수 그러니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수를 저희가 15차시로 일단 구성을 하고 이번에는 직접 대면으로 가서 한 차씩 수업해 주시는 방법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바쁘시지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제 이 시대, 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연구회에서 연수 과정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시작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오늘 막 정신없이 막 말씀을 드려서 이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언제든지 네, 신청해 주시고 예, 지금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제가 따로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연락드려서 팀을 구성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등청구 허용입니다. 네, 혹시 NFT 또는 메타버스 이런 수업을 짧게
사실 좀 우리가 문외한이거든요. 뭐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뭘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수들을 짧게라도 다음에 해줄 수 있는가 했어요. 아, 연수 우리 연구회 선생님 드릴게요. 예. 저도 NFT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경 선생님께서 책을 집필하실 거니까 책 집필하기 전에 원래 이렇게 수업사례 나눔에 하시고 이렇게 가면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문경찬 선생님 벌써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앞서가시는 능력자. 그럼 날짜 조율해서 문경찬 선생님이 NFT로 연수도 준비해 주시고 책도 집필해 주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집필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또 오늘 이렇게 그 책 출판하기로 제안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책 출판하시기 전에 수업사례 나눔하시면 정보도 되고 자료 정리도 되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이렇게 또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또 따로따로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서 수업사례 나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들 집필도 연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또 가급적 참석해서 좋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